처음에 나오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가장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하나 보여줄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딱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은 아래다가 쓰세요. 전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빈출표현이라고 쓰겠습니다. 빈출표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여기 살짝 지울게. 보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동사가 얘네들이 나오겠죠. 소리 동사만 다 쓸게. 동사는 보통 make를 제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나오겠죠. it 나오고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가목적어는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 보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진목적어 나와야겠죠. 진목적어는 보통 투부정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투동사. 이게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여러분 아래에 있는 예시 볼래요? 아래에 있는 예시에서도 어떠냐? 지금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고, make 나왔고, 가목적으로 in 나왔고, impossible 목적격 보어 나왔고, 여기 투부정사 나왔죠. 어때요? 똑같죠 지금도? 똑같죠. 됐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가 5형식이고 얘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무슨 관계다?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 관계. 따라서 얘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또는 얘가 뭐뭐 하도록.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얘를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얘는 얘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주어는 당연히 해석 아니까 넘어가고요. 얘도 만들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얘는 해석이 없죠. 가짜니까. 요 둘 해석만 잘 따지면 돼요. 얘가 뭐뭐 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뭐뭐 하게 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정확하게는 잘 보세요.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뭐뭐 하는 것일 거 아니야. 뭐뭐 하는 것. 그럼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이제 빈출 표현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시험 포인트 얘기할게요. 시험 포인트.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시험 포인트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에서 나올 수 있고 영작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요 빈출 표현을 기반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빈출 표현을 내가 여기다가 동사는 그냥 동사로 쓸게요. 그다음에 초보동사. 요거죠. 요 상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은 일단 요 it이랑 목적격 요 두 놈이 잘 나와요. 참고로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어법입니다. 어법. 됐어?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is래, dams래 이렇게 시험 나와요. is래, dams래 이걸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걸로 시험을 냅니다. 근데 둘 다 단순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우리 가주어 쓸 때는 언제나 it으로 썼잖아. 대의로 쓴 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요. 가목적어는 무조건 it으로 받습니다. dam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it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목적격 보어잖아. 보어. 그럼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부사는 보어 자리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사실 이거는요. 가목적어는 어찌 보면 단순함기 문제에 가깝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어법에서 왜 나오냐면은 이 가목적어 구조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자체를 잘 몰라. 그래서 어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됐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이 문장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따로 쓰진 않을게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됐죠?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만 놀아라 얘들아. 조는 사람들. 아니 꼭 이렇게 정규 마지막 시간에도 이렇게 졸아야 돼. 자, 그다음에 포인트 18번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목적격 보어는 동사와 목적어를 동시에 고려해라.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주어 동사 관계다. 이거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죠.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요. 결국 포인트 18번에서 낼 만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능수등이야. 능수등. 이거예요. 고등부에서 낼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레트로 메이크 나왔는데 수동사 원형 쓸래, 동사 원형 쓸래 이런 문제 있잖아.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 이거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중학교 2학년 수준.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면 투동사 원형 쓸래, 투비 PP 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고등부 문제라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알겠어요? ING 쓸래, PP 쓸래. 됐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능수동 문제야. 능수동 문제. 됐나?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 있잖아. 보시면은 cause 나왔죠. 그럼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안 써요. 이런 문제 안 낸다고. 안 내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차라리 to crash 쓸래, to be crashed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능수동으로 문제를 낸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뭐밖에 없다?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요 동사 목적어 PP하고 나와 있죠. 결국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라는 문제가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포인트 16부터 18번까지 쭉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유닛 7에서 진짜로 고등부에서 문제 나올 만한 거는요 크게 잡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첫 번째는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처음에 말한 거. 두 번째는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됐어?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가목적어에 대한 거. 됐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하자면. 근데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것만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좋은 놈들이 많아갖고 자 봐봐. 추가 내용이니까 책에 없죠. 그리고 요 시간 제가 설명하는 걸 못 들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책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럴까? 첫 번째는요. 동사 대 동사가 되지. 명사 대 vs 동명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 대 동명사. 자, 여러분 질문 좀 할게요. 명사와 동명사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단어로 하나 써볼까? 명사로 쓰면은 integration 이렇게 써볼게요. integration 뭔가를 통합하는 거죠. 동명사로 쓰면은 integrating 되겠죠. 그렇죠? 이건 동명사고 이건 명사입니다. 둘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서연아 뭐가 다를까? 생긴 건 당연히 다르지 자식아. 생긴 건 니들끼리도 다 다르지. 윤서 뭐가 다를 것 같아? 둘의 차이가 뭘 것 같아? 너무 어려워집니까? 얘나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뭘 것 같아? 너 뭐가 다를 것 같아? 아니 내가 갈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을 내리갈고 봐봐 얘들아. 이름을 잘 봐. 이름. 얘는 명사고 얘는 동명사거든. 동명사란 이름은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는 거잖아.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잠깐 기억 좀 해보자. 잠깐만. 안 써도 돼요. 지금 쓰는 거. 우리 어법 거의 첫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요. 준동사 배웠었거든. 준동사. 혹시 기억나? 준동사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잘 들어봐봐. 준동사라는 건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애들이다. 그래서 종류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는데 동사랑 비슷하다는 게 뭐가 비슷하다? 동사랑 생긴 거, 형태가 비슷하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 기억나냐 이거? 내가 첫 시간에 했던 건데. 근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긍정, 부정 표현할 수 있다. 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썼었어. 근데 내가 맨 마지막 네 번째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내가 별표를 쫙 이렇게 쳐놨었거든. 이게 혹시 어떻게 기억나? 기억이 날 리가 없지. 그치더라. 한 달 전에 했는데. 뭐였냐면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거였거든? 그럼 똑같이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오고 준동사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이때 우리가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 불렀다?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불렀잖아. 됐어?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볼게. 얘는 진짜 찐 명사고요. 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놈이거든.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면 잘 봐. 얘는 동사의 성질이 있겠죠. 동명사니까. 얘는 동사의 성질이 없겠죠. 명사니까. 잘 봐봐.
integrate은 원래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통합시키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을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integrating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 근데 integration 뒤에 목적어가 나올까? 안 나와. 됐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사 뒤에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지만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결론을 써볼게요. 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지만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이야.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둘을요 서로 바꿔 쓰고 싶어. 그러니까 요 형태를 이렇게 바꿔 쓰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써볼게. 내가 만약에 integrating 하고 목적어 대응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를 내가 똑같이 쓰고 싶어. 어떻게? integration으로 써서 얘랑 똑같이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 them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목적어를 못 받으니까. 근데 얘랑 똑같이 쓰고 싶어.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전치사 5분만 하나 붙여주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을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명사의 오부 목적어는 뭐랑 똑같다? 동명사의 목적어랑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 관련된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 2019년 저동부 2학년에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때 교과서였어요. 뭐 사진 관련된 뭐 그런 교과서 내용이었는데 내가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실제로 integrate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내가 그게 기억나서 지금 쓴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실제 교과서 원문에는요. 교과서 원문에는 integrating 하고 목적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었어.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똑같이 integrating 이렇게 나왔어. 근데 뒤에 오버가 써 있었어. 그리고 여기 밑줄이 쳐져 있었어. 법상 아니야 틀리. 이렇게 나왔었어. 맞겠냐? 당연히 틀리죠. 뒤에 저거가 없으니까. 됐어? 그럼 얘를 올바르게 쓰면 integration으로 썼어야 올바른 답이 된다는 거죠. 되니? 그래서 첫 번째 명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어디에서도 잘 나오냐면요 나중 일이긴 한데요 토익 있죠 토익. 토익 시험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문 중 하나입니다. 명사 대 동명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 파트에 지금 보통 일반적인 문법 책을 봤을 때요 이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얘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요 정도만 설명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원래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볼 건데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울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하나 더 있거든요. 설명할 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하나만. 자, 여기만 좀 지울게요. 자, 하나만 좀 추가하자. 어떤 거냐면요. 투동사 원형이랑 to ing 비교하는 거예요. 요것도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어법에서. 이 대표 문제가 뭔지 알아? 지난번에 배웠던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그 문제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투동사 원형과 to ing 비교 문제는요. 사실은 이것도 뭐랄까 암기 문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be reluctant to 뒤에 뭐가 올까요? reluctant가 무슨 뜻이야? 꺼리는 이런 뜻이거든. 뒤에 뭐가 올까? 동사 원형 ing. 동사 원형 와요. 자, 또는 object to 뭐가 올까? ing가 오거든요. 됐어? 그러면 이제 결국 to 동사 원형이 오냐 to ing가 오느냐라는 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뭐. 이건 진짜 외워야 돼요. 이건 진짜 외워야 돼. 그 대신에 팁을 좀 줄게요. 팁. 이 둘을 비교할 때 보통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해석이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toing는요, 이 ing가 동명사잖아. to는 뭐뭐로, 뭐뭐에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동사원형을 쓸지 ing 쓸지가 좀 헷갈리다면 둘 중에 하나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be reluctant to 하면은요, 뭐뭐 하도록 꺼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동사 원형을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투동사 원형의 꺼리다. object는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g 하는 것에 반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ing 쓰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devote라는 표현 있죠. devote. 보통은 devote A to B 이렇게 외우는데요. 저는 A to B라는 것보다는요, 목적어 to ing 이렇게 저는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devote는 헌신하다, 전념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뭐 하는 것에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투동사 원형 슬래 ing 슬래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이제 요걸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됐죠? 요것도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약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진도는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거는요,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온 거 한번 이제 좀 리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건 수업 시간 끝나고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클리닉 해온 거 있죠? 그거를 좀 간략하게 검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잠깐만요. 이번 주가 클리닉 아마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여러분께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분사 그 능수동을 좀 먼저 문제풀이를 능수동 했었나 문제풀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했었던 것 같으니까 그 동사와 준동사 파트 있죠. 지난번에 숙제로 드렸던 부분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숙제로 줬었죠, 제가 38쪽부터. 여기 숙제 안 줬었나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여러분 프린트 숙제 해온 거를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좀 첨삭을 해줄게요. 자, 첨삭해주기 전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정규 마지막 수업이니까 요거만 전달하고 제가 개별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반으로 편성이 되고요. 학교별로 내신 대비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간 되게 금방 가죠. 그렇죠? 정규 수업 한지 사실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또 이제 내신 대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대부분 계약을 하셨을 테고 맞죠? 2학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스케줄이 학교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학사 일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 이제 중순에서 말 이때부터 해갖고 이제 10월 중순까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겠고 보통 11월 초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 2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대비하게 됩니다. 그냥 거의 내신 대비의 연속이에요. 1학기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은 이때 2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1학년 끝나는 거죠. 그렇죠? 되게 금방 가죠 시간이. 그럼 이제 이때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 또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서 또 이제 특강이나 뭐가 하고 또 이렇게 쭉 시간 지나고 설 연휴 지나고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 고2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주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이 짤막한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지만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굉장히 바빠요. 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여러분 고1 생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작년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될 것도 훨씬 많고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신경 쓸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생기보다 뭐다 뭐 신경 써야 될 게 막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입시와 또 직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너네가 지금 만약 중3 1년 후배들을 본다고 해봐. 중3 애들이 와갖고 만약 너네들한테 가갖고
아, 나 지금 학교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 아유, 가소롭다. 아유, 귀엽다. 이 생각 들지 않겠냐? 그죠? 고2 애들이 여러분을 볼 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됐어? 고1 때랑은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요, 힘듦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고1 때는요, 적응 때문에 힘들고요. 고2 때는요,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고3 때는요,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 물리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가 고2 때예요. 고3 때 아닙니다. 고3 때는 오히려 시간이 남아요. 시간은 오히려 남아요. 내가 고3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힘든 거지 시간만 보면 고3 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 이때가 제일 바빠요. 이때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고3 때, 고2 때는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을 이제 여러분이 4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통합과학, 통합사회 2과목이지만 이거를 4과목으로 늘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과목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각각의 시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영어만 놓고 볼게요. 영어만 놓고 보더라도요. 고1 때랑 고2 때랑 시험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주역만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주역을 기준으로 하자면요. 주역 같은 경우는 고1 때 보통 교과서 기준으로 1개과 정도 나오고 외부 지문이 한 20에서 25질문 정도 나오거든요. 고2 때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고2 때는요. 1개 내지 2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고1 교과서는요. 여러분 그 잡서 받으면 뭐 본문 1, 본문 2, 본문 3 이런 거 써있죠. 그렇죠? 보통 고1 교과서가 본문 4까지 있어요. 많아야 본문 5까지예요. 많아요. 근데 고2 때는요. 적어야 본문 5까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게 본문 5고요. 이 본문 5번까지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6번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 됐어? 2학기 때는 더 많아져요. 본문 9번까지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부터 일단 양이 2배예요. 그리고 주역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몇 개 나오느냐? 35에서 40개 나옵니다. 2배야, 2배. 아니 지금 영어만 놓고 보더라도 시험 범위가 2배잖아. 그렇잖아. 근데 국어, 수학, 탐구 과목 이게 시험 범위가 더 적겠냐? 1학년 때보다? 당연히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고2 때 물리적으로 바쁜 이유가 뭐냐? 일단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야. 특히 이제 우리 과중만 있는 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과중반으로 갔다? 그러면 더 바쁘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생기부 할게요. 생기부 활동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때. 고1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선배들이 뭐 어쩌고 동아리가 어쩌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고1 때는 별거 없어. 근데 이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동아리장부터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2 때는 성적도 잘 받아야 되는데 생기부 활동도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고3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과목도 오히려 줄어들어요. 고2 때에 비해서. 그리고 고3 때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BC로 들어가는 거예요. ABC로 들어가는 과목이 더 많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2과목이죠. 2과목. 물화생 이제 2과목.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는 거는요. 몇 개 없어요. 한 3,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2 때가 바빠요. 고2 때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하는 대로 여러분이 고2 때 올라가면은 당연히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상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고등학생 때 지금 여러분 시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시점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뭘 해야 될까, 나중에 뭘 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본다 했을 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뻔한 말이긴 한데요.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면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알바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알바를 왜 했는지 알아요? 알바를 왜 했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서. 진짜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예요.
제가 이제 뭐 저의 이제 자세한 뭐 집안 사정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심플하게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그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이제 그 학교 입학금 있죠. 이제 등록금이랑 이거랑 그리고 뭐 교복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들어가는 뭐 비용 있잖아. 뭐 책값이라든가 뭐 책가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해갖고 얼마나 하냐면 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5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50만 원을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돈 마지막이었어요. 이때 이후로 이때 고1 때 첫 입학할 때 이 50만 원을 해갖고 요구한 거. 이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요 우리 엄마한테 100원도 받은 적 없어요. 이때 이후로 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학비가 3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학비가. 그럼 30만 원 누가 내요? 30만 원 꽁으로 떨어지나? 제가 내야죠. 제가 냈어요. 이때 최저 시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2,600원이었어요. 2,600원. 그래서 그때 버거킹에서 열심히 알바해갖고 한 달 열심히 하면 한 30만 원? 30만 원도 안 나왔어. 한 알바비가 20몇만 원 나왔거든요. 그거 이제 조금씩 해갖고 이제 모아갖고 이제 학비 내고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학원비 내고 이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심플해요. 돈 없어서 그냥 알바고요. 저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이제 쭉 지나갔는데 제가 처음에 첫 해에 이제 그 수능을 이제 봤잖아요.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제가 그때 이과였거든요. 그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과탐을 받겠죠. 이과였으니까. 저 때는 탐구를 몇 과목을 봤어야 되냐면요. 무조건 최소 3과목은 봤어야 됐어요. 지금은 2과목만 봐도 되죠. 저 때는 무조건 3과목을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 화, 생을 봤거든요. 수능에서 전부 다 투였어요. 다 투과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기억이 안 난다. 3 아니면 4였어요. 둘 중 하나인데 얘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성적을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조금 운이 좋았던 건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제가 물투 이제 만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물투 만점자가 9명밖에 없었어요. 9명밖에.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수학 만점이랑 이제 물투 만점 이걸로 해갖고 이제 특별 전형으로 해서 이제 대학을 쓴 데는 일단 다 붙었어요. 그때 이제 어디를 썼냐? 연대랑 한양대랑 하나 까먹었다. 아무튼 세 군데를 썼어요. 세 군데를 썼는데 그때 고대였던 것 같다. 맞나? 고대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 잠깐 연대가 아니라 고대였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간 그래서 썼는데 고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그때 차석 합격을 했거든요. 차석 합격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합격생 중에 2등. 아주 쉽게 말하면 수석이나 차석으로 합격하면요 대학 4년 등록금이 면제예요. 참고로 말하면. 근데 이제 대학을 다 붙었어요. 정시 쓴 데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어디 갔냐? 셋 다 못 갔어요. 합격을 했는데 못 갔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할게요. 어쨌든 합격을 했는데 못 갔어.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요 20살이 됐을 때 회사 생활했어요. 내가 아까 회사 다녔다 했잖아. 이거 얘기할 거야.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당시에 내가 20살 치고는 꽤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월급 200만 원 받았어요. 많이 벌었죠? 야, 20살이라고 해봤자 니네랑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잖아. 당시에 최저시급이 3,480원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 근데 그때 당시에 월급 200 받았거든.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이제 등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럼 나는 했던 생각이 굳이 내가 대학교에 등록금 내면서 다닐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든 거야. 아니 내가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내가 꾸준히 다니다 보면 내가 비록 고졸이어도 그래도 이제 좀 연차도 좀 쌓이고 좀 소위 말해서 짬밥이 쌓이면 그럼 이제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직급도 올라갈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여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남들은 다 대학에 돈 쓰고 있을 때 나는 돈을 모으니까 내가 이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굳이 대학 가야 되나? 요즘에도 각종 매체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굳이 뭐 대학교 갈 필요 없다, 학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게 요즘에만 나오는 줄 알아요? 나 때도 나왔어요. 나 때도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처음에 20살 때 그 생각을 했죠. 이 생각이 정확히 6개월도 안 돼서 깨졌어요. 6개월도 안 돼서 깨졌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 대학교 꼭 가야겠네. 내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진짜 쥐뿔도 몰라. 이 생각을요 회사 생활 6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은 줄 알아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에 그 회사 사람들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당시에 제가 20살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28살이었던 형님들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 당시 신입사원들. 근데 이제 이 형님들이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되게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되게 날 많이 챙겨주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할 거예요. 업무 지시를 하는데 어땠었냐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업무에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고 쉽고 이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임무만 줬습니다.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들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그때 이제 좀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가 다 바빴거든요. 다 바쁘다 보니까 꽤나 빡센 임무도 이제 나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나한테 업무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어떤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 앞에 있는데 이거를 얘한테 시켜야겠다. 근데 근데 얘는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모르니까 그냥 이거 간단한 거 시키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날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당연히 모르지. 이런 건데 이게 무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갖고 야 너 왜 미적분도 못 풀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없잖아. 우리 아들이 미적분을 모른다. 이거는 뭐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오케이? 이해해요? 어떤 느낌인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갖고 너 왜 미적분도 못 풀어? 너는 미적분 당연히 못 푸니까. 이게 내가 내 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난 부족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좀 소름이 돋는 거야. 이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이래서 가는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되게 빨리 깨닫는 거죠. 내가 늘 말하는 건데 대학 얘기할 때 이거구나 이거. 이 형님들은 나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내가 수능 때 어떻게 봤었는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형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은 나를 되게 똑똑하고 좋은 녀석이다라고 취급을 해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한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슬프게도 대학이에요.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아세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학벌로만 뭔가 좋은 기업을 가고 이런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벌이라든가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걸로 뽑지 말자 해갖고 하는 게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블라인드.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력서에 사진을 안 붙이고요. 학벌 기재란도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입사 시험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이제 입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뽑힌 사람들을 쫙 봤대요. 뽑힌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 있다고 쳐볼게. 근데 그 100명 중에서 2명 빼고는 다 스카이급이었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학벌을 안 보고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죄다 스카이였던 거야. 뽑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잘 나와서 취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애초에 그 정도 대학을 갈 팔자였던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블라인드 보고 이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 대학 학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비싼 학원비 내면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사실 되게 젊은 세대잖아요. 40대 중반 정도 되셨을 테니까 보통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바보가 아닌데 요즘에 자꾸 이렇게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요즘에 학벌 필요 없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님들은 이미 이제 각 회사에서 중역을 담당하고 계실 텐데 학벌 좋다고 일 잘한다? 학벌 안 좋다고 일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야.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몰라갖고 니네한테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맨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학교를 뭐 예를 들어 자퇴한다고 쳐볼게. 극단적으로 자퇴해갖고 니네가 무슨 뭐 배달 알바를 해. 한 달에 한 3만 원 번다고 쳐보자. 오 그러면은 지금 대학 다니는 것보다 훨씬 이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70살까지 배달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만큼 주변 사람의 시선이나 인식을 신경 쓰는 나라도 없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굉장히 남의 시선이나 인식을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럼 이 인식 어떤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요 외형적인 겁니다. 외모라든가 말투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이 사람을 판단할 첫 번째 근거.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학벌이.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야 인식. 내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대학 안 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중요한 겁니다. 인식이에요, 인식. 내가 이제 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내 친한 친구가 왜 지금 대학 간다고 수능 공부를 할까요? 그게 고졸이거든요. 고졸이에요. 지금 내 나이가 36이잖아. 고졸인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막말로. 근데 왜 걔가 수능 공부를 했겠냐고요, 올해 초부터. 걔 이번에 수능 보러 가요. 걔가 왜 수능을 보겠어요? 뭐가 아쉬워갖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이나 이제 학벌이라는 그 인식은요,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거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되게 많거든요. 니네가 아는 건 수시랑 정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거 말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널리고 널렸어. 니네가 만약에 고3 졸업을 했는데 내가 대학을 잘 못 갔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대학 가는 법 알려줄게요. 수능 안 보고 수시 말고 대학 가는 법이 있어요. 알려줄게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고3 때 이제 수시나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길이거든요.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길로 하려면요 힘들고 굉장히 빡셉니다. 갈 수는 있어요. 나중에 뭐. 그래서 실제로 그거 나한테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졸업하고. 쌤, 옛날에 수업 시간에 쌤이 말했던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는 법 있다고 했잖아요. 저 이번에 수능 조졌거든요. 대학 가는 법 알려주세요. 해갖고 내가 알려준 애 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다음 해에 아마 대학 들어갈 겁니다. 다음 해 아마 어찌됐든 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죄송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아니면 이제 우리 나머지 분들은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공부가 절대 편하다 쉽다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편하지 않아요. 나도 해봤어.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훨씬 더 힘들어진다. 지금 안 하죠. 제 얘기를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니네보다 십몇 년은 더 살았잖아. 그리고 이 사회를 겪어봤잖아요. 십몇 년을 겪어봤잖아. 그래서 알고 있고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고생들 많아. 잠깐만 촬영을 좀 하고 있었구나. 끌게요.